네, 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저번 주 거 이클립스 두 번째 이야기, 이거 2편부터 3편까지 이클립스 이야기에 대한 리뷰를 안 했습니다. 뭐 좀 같이 리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리뷰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고, 일단은 뭐 간략하게 얘기만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제 흐뭇한 이야기들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가 아닌 것 같다. 어두운 면의 이야기들이 또다시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좀 제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부터 살짝 봐볼 건데요. 이클립스 두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 건데, 이제 주영이의 입장에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죠. 뭐 핸드폰이 지금 이렇게 자리미와 처음으로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 거기를 왜 핸드폰 배경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는 알 것만 같았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주영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해왔고, 왜 그렇게 쉴 틈 없이 노력을 했어야만 했으며, 자리미가 이렇게 점차 자신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 심지어 자리미가 나는 너랑 끝내기 싫다, 너가 너무 좋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데도 주영이가 왜 이렇게 나는 너랑 만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밀쳐내려고 했었던 건지, 이런 이유들을 이번 화에서 그냥 상세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뭔가 리뷰를 하기에는 사실 계속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넌 나랑 끝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못 끝내는 거다, 그게 바로 정 때문이고, 애초에 우리는 그냥 너의 동정심으로 만나게 된 만남이고, 그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계속 마찬가지였어, 뭐 이런 이야기의 계속 연속이라 사실 제가 뭔가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양민지한테도 분명 양민지가 잘못한 거였어. 그치만 너는 양민지를 한 번에 놓지 못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영이는 자리미가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초점보다 내가 불쌍해서 날 동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날 지금 내가 힘들까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주영이가. 근데 그거는 뭐 분명 오해죠. 자리미가 주영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주영이는 그만큼 속이 문드러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영이가 이제 또 막 자리미가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진짜 미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아 네가 왜 힘드냐, 내가 이렇게 해야 너가 편한 거였잖아, 근데 왜 너가 지금 엄청 힘들어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때처럼 똑같이 너를 대하면 분명 상황이 똑같아질 텐데, 변하지 않을 텐데, 넌 왜 자꾸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영이가 자신의 그게 진심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미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주영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이랑. 근데 이제 주영이가 가장 불편했던 거는 자리미가 원래 자리미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본인 때문에, 주영이 자신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신을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진짜 내가 알던 원래 너는 나보다 친구들을 더 우선시했고 일을 더 열심히 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날 우선으로 해달라는 듯이 계속 애처럼 구니까 이제라도 맞춰주려고 내가 불쌍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영이는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화를 그려낸 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가. 그리고 이제 주영이가 자신만 이제 자리미 곁에 해서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또 그게 아니었어. 뭐 학교에서도 자기랑 헤어지니까 또 남자들이 찝적을 대는데, 이게 헤어진다고 다가 아니구나, 내가 헤어지고 나서도 뭔가의 후폭풍이 있구나, 자리미에게 이런 부분으로도 내가 피해만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냥 자신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리미가 힘들게 된다, 내가 자리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마다. 그리고 찝적대는 이 애들을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약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마치 자기가 해왔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라 대입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병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주영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리민을 떠나도 얘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얘한테 붙어 있어도 나로 인해서 얘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나는 너한테는 오점 같은 존재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로 인해서 너가 점점 망가져 가는구나, 그래서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진짜 딱 떠날 것인지 아니면 얘한테 딱 붙어 있어서 저런 소리라도 안 듣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영이는 자기가 다시 자리미 곁에 있는 선택을 해요. 저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런 소리들을 없애고, 내 자신이 자리미 곁에 있으면서 내가 예전처럼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내가 연기를 하자, 내가 그 부분을 감추자, 이런 해결책을 내놓게 되죠. 숨기면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자리미를 안았을 때도 이러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만난다, 자리미를 이제 안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예,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애초에. 뭐 어쨌든 이제 예전에 원래 기존에 이제 주영이가 갖고 있는 마음은 이건데 이거를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접어버린다. 그러니까 접는다는 표현이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밀어넣는다. 속으로 더 깊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새로 다시 자신의 새로운 주영이,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주영이가 아닌 겉으로 보이는 가면을 쓴 주영이의 모습을 이 종이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번 표현 많이 하지 않기, 이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사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표현을 엄청 많이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1번부터 8번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다 해버리게 되는데, 왜냐면 이거 자체가 다 주영이의 모습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모습이 다 주영이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9번 표현 점점 많이 하지 않기, 여기서 이제 고민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있죠. 다른 거는 점점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표현은 좀 어려운 거야. 아, 표현을 점점 그래 많이 하지 않기, 이런 느낌으로 9번이 완전 핵심적인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커튼 역시도 제가 예전에도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빛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버린다는 느낌으로 주영이가 좀 갇힌다, 상처로 인해서 갇힌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병훈이가 찾아와요. 근데 병훈이가 딱 오자마자 한 거는 주영이의 집 커튼을 여는 행동이었어. 이거는 주영이의 마음을 열고자 한다라는 거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거죠. 되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일단 이클립스 두 번째 내용까지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이어갈 텐데, 제가 오늘 리뷰에서 핵심적으로 말할 부분이 이 세 번째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연애혁명 스토리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좋은 얘기들로 구성이 되겠지만 분명 그럴 수 없다, 좀 더 스토리가 이어나가져 가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면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제가 주영이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세 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이제 병훈이가 주영이랑 얘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훈이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넌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주영이가 뭐 예전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처럼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지만 이게 안 맞는 옷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상황이 주변이 그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는 걸 원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입어야 되는 걸 어떡해. 병훈이는 그냥 주영이 자체가 좋은데 이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이 사람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는 거, 그게 솔직히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병훈이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널 만들었냐. 이렇게 해야지 반복이 안 된다. 나는 너무 원래부터 찌질한 사람이라 질투도 심하고 열등감도 심하고, 그래서 주영이가 말하죠. 나는 자림이한테 그런다. 내가 그렇게 자림이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경우 전 여친하고 자림이랑 많이 닮았다고 양민지가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경우가 자림이랑 뭔가를 해도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얘가 내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역 같았다. 이렇게 이제 솔직한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놔. 근데 사실 주영이는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병신이라서 이런 생각까지 한다, 난 이런 정도까지 와버렸다, 다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영이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주영이 머릿속으로도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 머리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훈이도 이걸 들어보고 아주 바닥까지 갔네,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네가 바뀌었다고 뭐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다들 널 걱정하는 거다. 그리고 경호가 잘생기긴 했다. 근데 둘 다 서로 별 관심이 없다. 그건 네 진짜 뭐 기우다. 너가 애들이랑 좀 멀어져서 그렇지 예전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지 않았냐. 나도 경호 질투 난다.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근데 뭐 양경민한테 질투 나냐 나한테는? 그거 아니잖아, 안 나지? 하면서 다 경호가 잘생겨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병훈이는 엄청 좋은 친구예요. 엄청 좋은 친구인데, 근데 이 병훈이의 조언이 앞으로 있을 스토리에 있어서 주영이에게 굉장히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영이가 이 자기가 작성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병훈이는 이걸 읽어보더니 야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이거 9번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아 아니다, 이건
그냥 이거 다 버려라 하면서 이 주영이가 새로 하려고 했던 그거를 병훈이가 스스로 꾸겨버려요. 이걸 넣어버리려고 하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예전에 주영이의 모습이 나오게끔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주영이는 이걸 다시 못 버린다고 하면서 다시 펼치죠. 병훈이는 도와주려고 한 거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주영이는 이때 좀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았어. 근데 이거는 이제 가면 쓴 주영이 그 모습을 연기를 한 거야. 연기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다. 아, 나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자림이가 베란다에 숨어 있는데 그걸 또 자기만 모른 거야. 그 장면으로 아, 예전에 다시 자기로 돌아간 거죠. 가면을 이게 썼는데도 이제 안 변하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장면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호를 완전히 의심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게 됐다. 이제는 내가 원래 망상이어야만 하는 게 진짜같이 뭔가 느껴진다, 의심이 된다. 계속 못만 하면 왕자림 얘기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자림 얘기야? 분명 내 문제였는데, 분명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왜 이 경우 너는 매번 다림이 얘기만 하는 것 같지? 계속 의심이 증폭되는, 예전보다 변하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생각해보니까 석호 여친한테는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맞는데, 이게 분명히 이럴 수가 없는데 왕자림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는 이제 저도 하나의 제 가치관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상대는 그거에 대해 열심히 말을 해. 그러니까 나한테 해명을 하는 거죠. 해명을 해. 를 하고 자기 입장을 말했어. 자,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명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내 머릿속엔 이해가 안 되는 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구나.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내가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영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주영이가 이상해, 이 경우가 왕자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의심이 돼. 그래서 경호한테 물어본 거야. 너가 다림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근데 이 경우가 뭔 개소리야, 이거 하지마 이랬어. 그래서 주영이는 내 잘못이야, 내 착각이야, 내가 무슨 이런 생각까지 해? 정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왜 내 여친만? 석호 여친은 그렇게 참여 안 하잖아. 왜 넌 맨날 왕자님 얘기만 해? 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처음에는 이게 내 여친이라 그런가? 내 여친이니까 되게 잘 챙겨주려고 하는 건가? 근데 석호한테는 안 하네? 왜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경우가 뭔 소리냐? 니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이걸 들었는데도 의심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여기에 사실 왕자림을 이 경우는 좋아한다.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영이가 하는 것들 생각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보통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레고가 있어. 레고를 조립하잖아. 아니면 테트리스라고 할까요? 테트리스, 뭐 레고 이런 걸 맞는 것끼리 딱 맞아요. 그래야 틈이 없어. 근데 이상한 거짓말이라는 퍼즐로 그걸 억지로 끼워 넣으면 분명 틈이 생깁니다. 허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쨌든 티가 난다. 어제 뭐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영이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까지 하게 되었다. 뭐 어쨌든 결국에는 주영이가 계속 경호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끝까지 주영이는 그래, 내가 병신이야, 내가 진짜 등신이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친구랑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등신이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우린 다시 좋아질 수가 없어. 내가 변하지 못하거든. 날 맞춰주려고 하는 너와 나는 변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내 못난 마음도 커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너한테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너가 다시 원래 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내가 너의 곁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관계에서 나를 빼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이번 이클립스 3화가 마무리가 되네요. 진짜 이번 화를 보면서 이제 주영이와 자림이의 앞으로의 행복한 이야기가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아까 병훈이랑 대화한 내용이었죠. 진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영이가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뭔가 이렇게 선동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바는 뭐냐면, 주영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펼쳤어요.
뭐 경호가 자리미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자신의 의심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뭐라 했냐면, 병훈이가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지금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경호가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거죠. 근데 사실 주영이도 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실이었잖아요. 이게 사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영이 생각이 맞았던 거야. 얘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던 건데 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영이는 자신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요, 앞으로. 네. 물론 자리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자리미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주변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버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악화되겠죠. 다시 한번 봐볼까? 병훈이가 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안 맞는 옷 억지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병훈이는 입지 마라, 원래 너의 모습이 좋다, 너의 모습이 정답이다, 애들도 다 그걸 좋아할 거다. 근데 자기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이 생각도 내 생각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살다 보면 이게 역시 내 생각이 맞네, 역시 내가 하는 게 맞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 주영이가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런 거를 느껴버리니까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면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이야기일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자리미와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저는 뭐 더 이상 섣불리 제가 뭔가 의견을 확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을 했어요. 이제 주영이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이제 사실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좋아했다, 근데 그걸 숨기다가 내가 헤어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찝적 됐다. 그럼 그동안 날 도와준 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 때문이었다. 저라면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몰라도 앞으로 내 친구들한테는 절대 여자친구 못 보여줘. 절대, 그 누구도. 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 근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트라우마를 말한 건데 자꾸 다른 트라우마로 뭐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을 읊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리뷰를 했네요. 근데 이클립스라는 이 화가 이전에 제가 주영이 입장에서 만들어 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과 굉장히 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 생각이 그래도 괜찮았네, 내가 본 만화를 제대로 봤네 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인생이었습니다.